드라마 투게더.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투게더 DJ를 맡은 박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투게더 DJ를 맡은 이지원입니다. 드디어 2019년 동아대학교의 첫 개강날이에요. 개강날에 저희 라디오가 첫 스타트를 끊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정말 긴장이 많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생각에 정말 설레요. 네, 맞아요. 저도 지금 막 두근두근 설레고 있는데요. 첫 방이라 지원 DJ님이 오늘의 드라마 어떤 걸 또 가져왔을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럼 빨리 시작해봐요. 네, 재원 DJ님이 이렇게 원하시니 빨리 시작해볼게요. 그럼 드라마 투게더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코너 오늘의 드라마 시작해볼까요? 괜한 자존심 때문에. 네, 오늘의 드라마 코너를 들어가기 전에 문제 하나 드리고 시작해볼까 해요. 방금 듣고 온 OST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쾌걸 춘향을 대표하는 OST 중 이지의 응급실 아닌가요? 오, 정답! 정확히 아시네요? 당연히 알죠. 이지의 응급실은 1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 곡 중 하나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쵸. 이지 응급실은 아직도 노래방 인기 차트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줄 드라마를 바로 이 노래가 나왔던 드라마인데 바로 2005년도에 방영된 쾌걸춘향을 알아볼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 재원 DJ님은 쾌걸춘향 보셨나요? 쾌걸 춘향 당연히 봤죠. 보셨다니 오늘의 드라마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지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무척이나 오늘의 드라마가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드라마 쾌걸춘향 시작해보겠습니다. 2005년 1월 3일 KBS2에서 첫 방송을 해 그해 3월 1일까지 방송했는데요. 고전소설 춘향전을 현대식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방학 시즌과 맞물려 방송하였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원래 16부작이었던 드라마는 1회 연장 방영이 결정되었고 마지막 회에는 시청률이 30%를 돌파했다고 해요. 이야, 30%. 이거 어마어마한 인기인데요. 맞아요. 쾌걸춘향을 통해 홍자매 작가는 데뷔해 스타 작가로 입성하게 되었고 주요 배우분들은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기 시작한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쾌걸춘향 OST 중 이지의 응급실은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 노래방 차트에서 10년 동안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였으니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때 정말 이지의 응급실을 자주 불렀었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재원 DJ님처럼 저도 그 시절이 막 떠오르네요. 안 된다고. 네, 에즈원의 미안해야 하는 거니 듣고 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18살 몽룡이는 남원으로 내려와 우연히 춘향이를 악연 같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춘향이가 아프다는 소식에 몽룡은 춘향이 집을 찾아가게 되고 간호하던 중 복분자술을 주스로 오해해서 먹고 실수로 춘향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같이 간 친구들이 그 일을 방송실에서 이야기하다가 학교 전체가 알게 되고 말죠. 이 계기로 자퇴 위기까지 가지만 대학교 추천자인 춘향과 강제 전학은 더 이상 안 되는 몽룡이 인생을 위해 결혼도 안 하고 급히 혼인하게 되면서 자퇴는 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혼인 생활 중 서로 점점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게 되면서 결국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몽룡 첫사랑 채린의 방해가 등장합니다. 그 방해가 오히려 춘향을 향한 몽룡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이때 채린을 향해 얼마나 욕을 했던지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그 덕에 춘향과 몽룡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날 리가 없죠. 네, 맞아요. 둘의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사랑을 키워갈 때쯤 또 이 둘의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변학도로 춘향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다가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몽룡과 춘향의 사이를 방해하게 되고 말죠. 춘향은 자신 때문에 망가져가는 몽룡이를 위해 곁을 떠나면서 또 헤어지고 말아요. 정말 춘향과 몽룡 커플한테는 왜 이런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춘향 몽룡 커플 행복하게 해주세요. 지원 DJ님 걱정 마세요. 둘은 결국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아마도 행복해지겠죠? 아직 보시지 않은 하구분들을 위해서 결말은 스포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지의 이미 그댄 듣고 올게요. 후회해도 소용없고
이제 어느 정도 드라마의 흐름을 알아봤으니 명장면을 알아봐야겠죠. 먼저 재원 DJ님은 쾌걸 춘향에서 명장면을 하나 뽑자면 어떤 장면인가요? 저는 체린이 일부러 춘향이 보는 앞에서 목련과 입맞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춘향이에게 변학도가 돌아보지 말라며 돌려세우는 장면이요. 이때 이 장면으로 사각관계가 시작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춘향과 목련이 서로에 대한 오해도 시작되었고요. 맞아요. 저 정말 그때 작가님 찾아갈 뻔했다니까요. 춘향과 목련이 서로의 진심을 드디어 알게 되나 싶었는데 또 어긋나서 얼마나 마음 아팠던 장면이었는지. 네,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그때 작가님 찾아갈 뻔했습니다. 그럼 지원 DJ님은 명장면을 뽑자면 어떤 장면인가요? 저는 춘향과 목련이 서로의 마음을 알고 모닥불 앞에서 첫 입맞춤을 나누는 장면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진심을 모르고 오해만 했었는데 모닥불 앞에서 나란히 앉아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던 장면에다가 마지막에 첫 키스가 정말 시청자들을 들었다 놨다 했었어요. 아마 그 시청자 중 한 명은 저였을 거예요.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설레고 좋았던지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역시 재원 DJ님도 그럴 것 같았어요. 이때 이 장면으로 모든 시청자를 심쿵하게 만들었던 장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평소 둘의 틱틱대는 모습이 아닌 달달한 모습을 보여줘서 더욱더 잠을 못 자게 만들었던 장면이고요. 네, 맞아요. 정말 잠을 못 자게 만들었었죠. 오늘 라디오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돌려보고 싶네요. 같이 라디오 끝나고 보러 가실래요? 저야 좋죠. 일단 보러 가기 전에 임영주의 행복하길 바래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워 난 네가 너무 명장면을 봤다면 명대사를 안 볼 수 없겠죠? 당연히 봐야죠. 명장면 하면 명대사 아니겠습니까? 지원 DJ님, 그럼 바로 오늘의 명대사 탑3를 선정하는 시간 들어갑시다. 네, 재원 DJ님이 원하시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쾌걸 춘향에는 정말 유명한 명대사가 많았어요. 재원 DJ님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있으신가요? 저는 춘향이 항상 목련이한테 신경 끄셔 웃기시네 다 죽었어 하던 거요. 아, 생각나요. 춘향과 목련 커플의 엽기적인 케미를 보여주던 대사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때 이 대사 정말 많이 따라했었죠. 재원 DJ님이 저 대사를 따라했었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럼 한번 재연해 주시겠어요? 신경 끄셔 웃기시네 다 죽었어. 재원 DJ님 잘하시는데요? 이제 이거는 여기서 끝내고 빨리 오늘의 명대사 탑3를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PD님과 사전에 의논해서 선정해보았는데요. 일단 먼저 명대사 3위는 재원 DJ님이 읽어주세요. PD님 부금 깔아주시는 거죠? 누나, 나 누나한테 못 갈 것 같아. 나 춘향이 보면 그냥 미안한 건 줄 알았거든. 그래서 보면 마음이 아픈 건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나 춘향이 좋아해. 네, 목련이가 춘향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알게 되면서 체린의 고백을 거절하는 장면에 나온 대사 중 하나입니다. 정말 이 대사는 춘향을 향한 목련의 진심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대사라 많은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었어요. 재원 DJ님은 이 대사를 듣고 어떠셨나요? 이 대본을 PD님을 쓰셨는데 왜 이 대사를 저에게 맡기셨는지 참 의문이 들고요. 이걸 들으셨을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알면 다행이에요. 저는 이때 춘향이가 이 대사를 듣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맨날 춘향이가 목련이한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만 목격하는 게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목련이의 진심은 늘 춘향이를 향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춘향이가 아닌 체린이가 하니까 그게 좀 아쉬웠던 대사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 바로 3위에 이어 2위 가보겠습니다. 죽지 말고 살아서 나중에 나한테 다시 갚어. 이렇게 아프면 나 갈 수가 없잖아. 네, 춘향이 자신 때문에 다치는 목련을 위해서 변학도와 함께 떠나려는 순간 목련이가 춘향을 막아보지만 목련이 곁을 떠나기로 결심한 춘향이의 마음은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였습니다. 이때 정말 춘향과 목련이의 마음처럼 저도 슬펐는데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이렇게 큰데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찡하던지 이 장면은 다시 봐도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장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벌써 1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1위를 발표하기 전에 김영섭의 사랑해요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해
다시 시작해. 이제 정말 1위 발표를 해야겠네요. 과연 어떤 대사가 1위를 했을지 재원 DJ님이 발표해 주시죠. 네, 명대사 1위는 두근두근. 목룡이 대사네요. 그 손 떼. 내 마누라한테서 손 떼. 오. 안 칼져요. 네, 몽룡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춘향이를 챙기고 있는 변학도의 모습을 목격한 몽룡이가 분노하는 대사입니다. 이때 춘향과 몽룡이 또 어긋나는 장면이 나와서 슬펐지만 춘향을 향한 몽룡의 박력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멋있었던 대사 중 하나입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이 대사와 장면이 몽룡의 정말 박력적인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오늘의 드라마 쾌걸춘향을 만나봤는데요. 재원 DJ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가 라디오 이제 첫 방송인데 저희가 2019년을 맞이해서 처음 시작한 라디오 이렇게 쾌걸춘향으로서 시작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희가 좀 노력은 많이 했거든요. 부족해도 맞아요. 좀 네, 좋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쾌걸춘향이라는 드라마 예전에 정말 재밌게 봤었던 드라마고 정말 가족과 함께 좋아했던 그런 드라마들 중 하나인데요. 저는 이렇게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드라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게 정말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14년 전 시청했던 쾌걸춘향을 다시 이야기하니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기도 했고 집에 가서 다시 쾌걸춘향을 정주행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으셨다니 다행이네요. 누군가에게 큰 웃음을 주고 때론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는 드라마, 애청하는 드라마 하나쯤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드라마 아내의 유혹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아내의 유혹. 잠깐만요. 끝내기 전에 혹시 예전에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봤죠. 네, 어땠어요? 저 되게 그 눈 밑에 점 아직까지 인상 깊고 되게 노래도 좋았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주 라디오는 지원 DJ님이 눈밑점을 찍고 직접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준비한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는 여러 곳에서 이제 코미디, 이렇게 막 바뀌어서도 직접 라디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개그 콘서트나 그 등등의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송출과 기술의 이명희 PD 수고하셨고요. 저는 DJ 이재원, 박지연이었습니다.